오늘 준비한 미니 특강 주제는요, 바로 이상과 현실의 중간계라는 제목이에요. 이상과 현실은 항상 그 중간계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으면 그 중간계가 있듯이 저는 항상 모든 일에는 중간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 제 과거 이야기, 그리고 요즘 이야기, 저도 이제 항상 이 중간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좀 하고 싶어요. 먼저 20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철저하게. 저는 20대 때, 그때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를 처음 맛을 보고, 막 홈페이지 만드는 거에 빠져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막 인터넷이 처음 탁 등장했을 때, 대학교 서버를 이제 접속을 하면, 그나마 가정에서도 인터넷이라는 걸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HTML 코딩하는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 정도 들어가서는 웹 에이전시 같은 회사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음은 그러한데 실제 현실은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실력이 없고, 실력이 사실은 너무 없고, 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항상 현실하고 꿈하고 사이에서 갈등하고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도 뭐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중간에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리고 항상 현실과 타협을 했어. 내가 항상 진 거죠. 제 꿈을 등한시하고. 결국은 저는 취업을 선택했거든요. 물론 꿈틀꿈틀한 적은 있어요. 바로 뭐 현실에 수긍한 적은 없지만 꿈틀꿈틀 된 적은 있어요. 근데 해보고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빨리 접거나 내려놨었죠. 과거에 제가 꿈틀했던 거는 이제 웹 에이전시 같은 그런 좀 훌륭한 좀 자기만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일단 돼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교육을 받으러 그때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이렇게 고시원에 살면서 하루 종일 수업 듣고 하루 종일 이 코딩하고 하루 종일 그 수업 듣는 사람들과 토론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발표하고 그 생활을 1, 2개월 정도를 쭉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정말로 실력이 향상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부산으로 내려가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1년을 또 버텼어요. 1년을. 그때 수원 영통에서 그 당시 수원 영통은 2006년도였으니까 그때가 2005년도? 더 전인가? 2005년도? 그때 영통은 핫했거든요. 그때 완전 신도시 같은 느낌이었는데 1년을 버텼어요. 1년을 버티면서 프로젝트,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 막 영상 인식 같은 거 하는 거. 요즘에 로봇 청소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하려면 결국은 그 눈 역할을 해주는 이 센서. 그러니까 시각을 영상 처리를 통해서 이거를 인지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로직을 이제 개발하는 일들을 저 혼자서 그냥 막 공부를 하고 만들고 논문을 이제 막 다 찾아가지고 읽고 뭐 알고리즘을 짜고 뭐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그런 유관 회사에다가 취업하려고 트라이도 했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결국은 저는 그냥 회사 취업을 선택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뭐 토익 준비도 하고 도서관에 짱 박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토익 점수를 막 올리려고 막 바둥바둥거리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미래 가능성보다 그냥 현재 확실한 거 그 선택을 그냥 해버렸어요. 해버린 거죠. 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쯤 돼서는 이제 취업을 한 상태니까 그때도 이제 계속 꿈틀꿈틀거리는 거야. 내 꿈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유학도 하고 좋은 교육도 받고 싶고 이제 그런 꿈이 있었는데 뭐
가정은 이제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고 또 스스로 돈을 모아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돈을 모으려면 또 뭔가 이제 투잡을 또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는 하기 싫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조그맣게라도 이제 창업 비스무리하게 뭔가를 좀 하려고 그래서 유학 준비도 하고 뭐 창업 준비도 하고 근데 말이 창업이지 그냥 혼자서 뚝딱뚝딱 뭐 개발하고 그런 거죠. 1인 어플 개발하고 뭐 그런 건데 다 뭐 결국은 다 실패죠. 두 마리를 쫓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창업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전 되게 많다고 봐요. 실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냥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재미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뭐 짧은 실패를 보고, 저는 또 금방 또 현실과 타협했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돼버렸죠. 30대가 되어서는 저는 이제 작전을 막 조금씩 바꿨어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전에 모든 걸 하려면 경제적인 부분들이 자꾸 나를 이제 막 잡으니까 일단 먼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 하고 싶은 걸 하자. 이렇게 작전을 좀 바꿨죠. 그래서 일단 내가 뭐 창업을 하는 것도 어째 보면 막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돈이라는 녀석을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이겨보자. 돈을 확실하게 이겨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그 다음에 내 꿈을 뭐 한번 쫓아보자. 그렇게 이제 작전을 조금 바꿨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돈을 좀 벌어보자. 이거였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쯤 돼서 경제적으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회사도 내려놓고 사실은 경제적인 안정 그것만을 계속 추구하고 쫓아갔었거든요. 뭐 대외 활동이나 뭐 취미 생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내려놨으니까 오로지 막 머릿속에 그냥 부동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자기 전에 네이버 지도 막 시세 확인하고 이 아파트가 요즘 이건데 이 가격인데 매매가 이거 절세가 요거 막 그 아파트 막 클릭질 그거를 막 하루에 뭐 2시간씩 하고 맨날 잠드니까 그냥 완전 미쳐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데 또 마음속으로는 꿈들이 또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꿈이 부동산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20대 때 눌러놨던 그 꿈들이 막 계속 뭔가가 자꾸 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꿈이 치고 들어오면 기존에 하던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그 꿈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고 또 꿈을 또 조금은 내려놓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돈을 계속 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꿈한테 진 거죠. 또 현실과 계속 타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30대 후반 정도가 되어서 갑자기 제 눈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였냐면 회사를 다니다가 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20대, 30대 중반에 많이 보였다면 30대 후반부터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상 꿈을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나는 20대 때 저렇게 하지 못했는데 나는 이게 현실과 타협하고 먼저 경제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두려움보다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 믿음이 더 컸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작아지고 나 과거를 이제 계속 뭐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이상주의자들에 대한 존경심 그런 것들도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류의 책들도 이제 많이 읽고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요. 또 시대가 또 좀 변해서 제가 20대 때랑 30대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 시대 상황을 보면 지금은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한 세상이 돼버렸는데 제가 20대 때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없었고 사실은 진짜 끽해봐야 외주 받아서 일을 하는 뭐 웹 에이전시 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벌써 또 40대가 이제 되어버렸어요. 40대가 되니까요. 하고 싶은 것들이 또 생겨요. 계속. 그럼 그런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거를 진행할 때 도전이라는 단어를 맞닥뜨리면 예전에는 그냥 한번 해볼까 정도였는데 지금은 도전 이꼬르 올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올인 이꼬르 기존에 하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놔야 된다. 새로운 곳에 올인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막 머릿속에 정의가 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탄탄하게 갖춰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에 올인할 수 있을까? 마치 뭐 세계여행 한번 갔다 오면 세계여행 또 가는 게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게 나이도 조금 먹고 머리도 좀 굳고 그러다 보니까 도전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도 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감정을 놓으면 안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저는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막 이 회오리가 쳐요. 회오리가.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현실과 항상 보통은 타협을 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기는 게 참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이기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눈에 보이게 도식화시켜 보면요. 현실과 꿈에는 항상 중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처음 이제 어떤 상황에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면 보통은 지금 현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깝깝하고 막막하죠. 그리고 이미 이루어둔 것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고 두렵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믿음이 약간은 있지만 그게 확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하고 믿음하고 싸우면 결국은 믿음이 지거든요. 두려움이 이겨버려요. 자꾸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의 꿈을 쫓아서 조금씩 진행을 하다 보면 이미 이루는 것들이 조금씩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되고 싶은 그 길도 여전히 남아있을 거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되게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안도하고 되게 편안하다 생각하게 느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 하면서 멈춰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목표로 했던 꿈까지 계속 달려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뭐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의 꿈이 현실이 돼버려. 이미 그까지 왔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미 이룬 것들이 너무 많아지죠. 되게 많아져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과거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미약했다면 내가 원했던 상황이 되고 나면 이게 마치 정상에 올라가는 느낌으로 뭐가 쫙 펼쳐지거든요. 이런 모습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왜 나는 이 길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더 훌륭하고 좋은 일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되게 많은 꿈들이 이제 찾아와요. 그 중에서는 이제 내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꿈도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꿈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이 꿈을 내가 또다시 도전하려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이미 내가 다 이루어 둔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올인을 해야 될 텐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시작을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인류 대기업이 만들어졌어. 근데 이걸 다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다 내려놓고 뭐 내 꿈은 뭐 야구 선수야, 예를 들어서 뭐 그럼 야구를 그때부터 배운다고 생각해 보면 보통 일이 아니겠죠. 아니면 뭐 또 다른 장르의 회사를 하나 다시 맨 땅에서 다시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금 이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기가 돼도 내가 어떤 목표를 계속 달성해 나가도요. 계속 그 꿈은 이게 자꾸 멀리 멀리 가 있기도 하고 더 많은 꿈들이 찾아오기도 하니까 계속 중간계에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이 중간계를 탈출하는 게 참 어렵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분명히 나 말고도 이러한 고민들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텐데 현명하게 이런 시기를 잘 겪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것들을 다 탈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책, 저런 책을 찾아보면 또 그때 어떤 나에게 도움되는 내용들이 더 보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떤 책을 읽었더니 어떤 책에는 뭐 되게 다양한 글이 있는데 그 책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그냥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좀 써머리 해보면 시작하기 전에는 믿음보다 두려움이 커서 시작을 망설이게 되고요. 그리고 현실과 꿈의 중간계에 있을 때는 현실과 끊임없이 타협하게 되고요. 또 꿈에 한 발짝 다가서면 내 안에 눌렀던 꿈들이 다시 고개를 들어서 또다시 그 꿈이 저 멀리 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어느 날 책 한 권 딱 봤는데 이런 문구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하는데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봉사를 위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봉사를 위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봉사를 위해 연력학 제2법칙과 물리학 이론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은총으로 가득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으로 창조된 영혼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이제 문구를 딱 보는 거예요. 뭔가를 또 도전해야 될까라고 망설이고 있을 때, 충분히 많이 도전을 했고,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또 더 새로운 걸 그렇게 하고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글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되게 숙연해지기도 하고, 이게 뭔가 다시 마음속에 또 회오리 치면서, 사라졌던 이 뭔가 에너지가 샘솟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한 줄 알아요? 이게 마터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되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에서 한 말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죽기 전에도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뭔가 행동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책을 하나 읽는데 책 한 권 딱 펴자마자 갑자기 이 내용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영웅이 있는데 왜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가? 이걸 딱 보면 이건 뭐 도전 뭐 현실 타협이고 뭐고 맞아 하면서 또 갑자기 내 안에 있던 막 영웅이 막 갑자기 막 내 문을 두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영웅을 만나기도 하고요. 막 설레어서 잠이 안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현실과 꿈의 중간계에서 괴로워하기도 해요. 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만 저는 기왕이면 이 영웅을 만나는 날, 그 횟수를 좀 늘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혼자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좀 줄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게 공존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항상. 비중을 어디를 더 늘릴 것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현실과 꿈 중간계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모든 인간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보다 무조건 더 앞에 나아가 있는 그런 것일 테니까요. 네,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첫 번째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과 타협을 해요. 우리는 항상. 네,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은 꿈에 다가간다고 믿으세요. 뭐 오늘은 내가 현실과 타협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꿈에 다가갈 수도 있는 거고요. 10년 뒤에 더 꿈에 다가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처음부터 무조건 꿈에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다 가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 꿈에 간다라고 일단 믿어야 그 다음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5년 단위의 단계별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굵직굵직한. 그리고 5년 이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 한 가지를 한번 정해 보세요. 정해야 돼요. 되게 작은 걸로. 저 멀리 있는 거 말고. 그리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내려놓는 게 좀 필요해요. 5년 동안은. 그리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나면 아이고 됐다 이제 좀 그만할까 하는 시기가 도래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그 일을 좀 더 정진을 하면 기적의 순간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그걸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빨리 내려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꿈이 현실이 될수록 아마도 더 많은 꿈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영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작다고 느껴질 텐데 그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은총으로 가득한 마음과 사랑으로 창조된 영혼, 자신을 믿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한다면 제 생각에는 뭐 그 어떤 영웅하고 비교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벌써 지금 40이 됐고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조금 더 이로운 방향으로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올해 이제 6개월 동안 올해 말까지 그것들에 대한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장작 6개월을 걸쳐서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저는 그것을 실행하고 있을 거예요. 또 그때는 또 지금 또 제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또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저를 만나게 될 것 같고요. 또 좀 새로운 모습을 또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상과 현실의 중간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 어땠나요? 미니특강 조금 뭐 비가 오고 해서 잔잔하게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과 어떤 그 영웅들을 조금 제가 불러일으키고 싶었어요. 물론 저의 영웅도 좀 불러일으키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직도 구독 안 해주신 분이 있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